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더 CEO 진행을 맡은 임원식입니다. 4차 산업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여러분은 앞으로 어떤 산업이 미래 먹거리가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단연코 항공우주 산업을 꼽고 싶은데요. 인류의 마지막 개척지로서 항공우주 개발이 가져올 미래 부가가치가 그야말로 무한대인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론 인류의 지식 기술이 모두 망라될 고부가가치 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오늘은 민간 기업으로서 우리의 항공우주 산업을 이끌고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김조원 대표를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먼 길 오시느라 또 초대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시청자들께 인사를 드리면서 우리 카이가 어떤 기업이라고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 대표이사 김조원입니다. 우리가 흔히 비행체라고 이야기하면 사람이 만든 것으로서 하늘에 떠다니는 모든 것을 비행체라고 하는데, 그 비행체는 사람이 들어가서 운행을 하는 것과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지구 궤도에서 돌고 있는 위성까지를 다 포함시키는데,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는 이 모두를 제작하는, 설계해서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모두를 할 수 있는 회사가 이 지구상에 한 10개 정도 있는데, 이 우리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가 이 10개 안에 드는 그런 훌륭한 회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임하신 지가 한 넉 달이 좀 지나셨죠? 아무래도 뭐 좀 어려운 시기에 이 구원투수로 오셔가지고 좀 한참 분주하시고, 또 아무래도 이 산업 특성상 해외 출장도 뭐 최근에도 다녀오시고, 최근 근황이 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가 작년에 국민들로부터 많은 걱정을 들었던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대표이사로서 정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작년 10월 말에 대표이사로 취임을 했는데, 그 이후에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분은 우리 4,200여 명의 구성원이 정말 가슴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항공산업의 역군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우리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에서 만든 많은 항공기들이 세계 각국으로 수출이 되고 있는데, 현재 7개국에 약 150여 대를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는 글로벌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내용은 우리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가 세계 속의 기업, 세계인들이 인정해주는 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그러한 기준들을 만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회사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지난해 그 조직 개편을 좀 대규모로 하시고 또 임원도 축소하면서 인적 쇄신도 단행을 하셨는데, 올 초 들어서는 또 이 대규모 투자와 또 새 인재 채용도 꽤 규모가 큰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어떤 뭐 구상을 갖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지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로봇 산업, 의료기 산업 등도 미래의 제조업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수 있지만, 가장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고 또 국가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분야가 이 항공우주 산업입니다. 그래서 항공기 한 대를 만들어서 팔면 아무리 싸도 한 대당 100억, 저희들이 또 만드는 것 중에 전투기는 3억에서 한 500억 정도까지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뭐 1000대, 2000대 파는 거와 마찬가지의 기능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항공산업의 미래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연구 인력의 확보, 즉 R&D 투자입니다. 이 R&D 투자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인데, 기술은 사람에 한 것이기 때문에 훌륭한 인재를 뽑아서 미래를 대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저희 회사에서는 판단을 해서 올해 700여 명의 신규 직원을 뽑습니다. 그중에서 약 500여 명이 R&D 인력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제조업을 이끌어가는, 그리고 항공산업을 이끌어가는 회사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반도체 분야는 뭐 우리가 월등히 잘 하고 있는 분야라고 하지만 또 이제
그 의료공학, 로봇 산업, 그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항공우주를 드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항공우주 산업의 수준 지금 어디까지 와 있다고 좀 봐야 될까요? 항공산업과 우주산업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공산업은 제조업의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1990년대 초에 방위산업의 일환으로 이 항공산업이 시작되었는데 저희 카이에서 공군 사관학 생도들이 이 훈련용으로 쓰고 있는 비행기에서부터 공군에서 전투기로 사용하는 비행기까지를 설계해서 만들고 있고 또 육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수십 대의 헬기, 해병대, 해경, 소방서, 산림청 이런 곳에서 운영하는 헬기들을 우리가 직접 설계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인기도 만들고 있고요. 비행기라는 것이 날개가 돌아가는 것을 회전익이라고 하는데 이건 헬기 종류고요. 날개가 고정되어 있는 것을 고정익 항공이라는데 이것이 여객기나 전투기와 같은 겁니다. 이 모두를 생산하는 업체가 6개 정도가 있는데 우리 카이가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계 한 6위권 정도는 된다 볼 수가 있고요. 우주산업은 크게 정지 궤도, 지구의 주위를 도는 위성을 만드는 그러한 우주산업과 하나는 달이나 화성과 같은 행성으로 가는 항형 우주선이 있습니다. 근데 항행 우주선은 우리가 아직 탐색 단계이고 우리나라가 이 정지 궤도에 가는 위성은 이번에도 발표된 것처럼 우리 카이에서 중행 위성을 직접 설계해서 제작하는 일까지 하고 있고 이 위성은 또한 발사체가 중요합니다. 이 발사체도 카이에서 지금 만들고 있어서 2022년 정도 한 4년 후에는 우리가 만든 발사체로 우리가 만든 위성을 저 하늘에 쏘아 올리는 게 됩니다. 세계에서 이러한 능력을 가진 회사가 한 5개, 6개 정도 되니 전체를 합하면 우리나라의 항공 우주 산업의 수준은 세계에서 좋게 보면 한 5위권, 낮게 잡아도 10위권 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대표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꽤 좀 저도 자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네요. 예, 비행기를 수출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네, 예. 민간 기업으로서 이 위성 사업에도 이제 총괄을 하시게 됐는데 이 민간으로서 이 우주 산업이 어떻게 확대된 거 어떤 좀 의의를 좀 둘 수 있을까요? 이 우주 산업 중에서 우리 지구의 궤도를 도는 이 위성들은 정말 우리 실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것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활용하는데 이 내비게이션 활용도 우리 위성에서 보내오는 그 여러 가지 정보를 활용하는 것이고 기상 정보가 대단히 정확해진 것도 위성의 기상 정보를 활용한 것이고 홍수라든지 화재 예방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위성의 기능인데 이 위성의 활용이 실생활에 접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쏘아 올렸던 위성들이 아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위성을 올렸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이게 한 5개를 올렸고 6호, 7호를 지금 물론 5개 다도 우리 카이가 함께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개발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목적 이런 그 위성들을 차세대 중형 위성으로 좀 더 업그레이드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완전히 우리 한국항공산업주식회사에서 설계에서부터 제작, 발사까지를 총괄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한국이 실생활에 쓸 수 있는 상용화될 수 있는 우주 시대로 접어들었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성 이러면 흔히 통신 위성 이 정도로만 이렇게 떠올리기 쉬운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연 재해나 환경 이런 실생활 연결돼 나오니까 앞으로 좀 기대도 많이 되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부가가치가 이런 데서 생길 수 있겠구나 하는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 스페이스 코리아를 구호로만 외쳐놓고 아직까지 뭔가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좀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민간 최초로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있고 업계에서는 어떤 최근 달 탐사와 관련해서도 좀 불협화음이 좀 많았잖아요. 근데 위성 산업에 어떻게 하면 좀 더
집중 좀 할까? 여기에 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위성 산업은 크게 우리 실생활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우리 지구 궤도를 도는 실용 위성과 달 탐사나 화성 탐사와 같은 우리 행성까지 가는 이 항형 위성으로 볼 수가 있는데 이 실생활에 반영되는 것들은 이미 우리 기술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개발에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수요에 따라서 각 부처에서 소유하는 것들을 설계해서 제작하면 되기 때문에 큰 투자보다는 수요에 중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달 탐사나 화성 탐사와 같은 이 항행으로 하는 이 위성들은 정부에서 긴 호흡을 가지고 꾸준히 투자해 나가야 될 영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이 부분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긴 호흡으로 일을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고 또 정부에서도 지속적으로 투자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카이가 또 하나의 그 사업을 이제 좀 전담해서 하게 됐죠. MRO 항공기지 네, 정비 예, 산업에는 예. 뭐 늦었지만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 MRO 사업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하기도 한데 저도 과거에 이 싱가포르를 갔더니 그 MRO 이제 보잉의 그 MRO 정비공장 예, 한번 견학했던 그런 기억이 예, 납니다. 예. 이 MRO 사업의 중요성, 카이가 구성하는 이 MRO 사업 어떻게 좀 진행을 하실 계획이신지 이 자리에서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예.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져서 소비자가 사게 되면 일정한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고 타이어가 문제가 생기든 부속에서 문제가 되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비행기도 제작회사에서 제작을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마다 정기 검사를 해야 되고 또 운행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면 수리를 해야 되는데 MRO라고 하는 것은 메인터넌스, 현재 있는 상태를 잘 유지해 나가는 것, R이라는 게 리페어입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고치는 것, 오버올 전반적으로 성능을 개량시키는 이런 전반적인 것들인데 항공기가 약 20여만 개 혹은 30여만 개의 부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들 합니다. 세는 방법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개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동차가 약 한 3만 개에서 5만여 개의 부품 또는 부속품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하나하나를 정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누구나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하나하나를 정비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대단히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하고 대단히 많은 그러한 부품 또는 부속품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자동차를 제작하는 능력만큼을 자동차 1급 정비 공장이 가져야 하는 것처럼 이 비행기도 비행기를 제작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MRO 사업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항공 안전에 극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군용과 민간용을 합해서 한 2,500여 대의 비행기가 있는데 이 비행기들을 전문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업체가 이제까지 없었습니다. 근데 국토교통부에서 이번에 정말 결단을 내려서 전문 업체를 만들겠다고 한 겁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비행기를 만들 수 있는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국가적 차원에서 이 일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MRO 산업의 중요성,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인지가 좀 되어 왔었고요. 네, 그리고 필요성을 다 갖고 있지만 사실 진입 장벽이 높았던 것도 사실이잖아요.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이 많은 부품들을 안전을 위해서 정비는 해야겠고. 그런데 사실 결국 이 MRO 사업에서 우리가 좀 성공을 하려면은 이 물량을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 이 정비 물량을 확보를 할 수 있느냐는 점일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적, 물적 어떤 그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게 있으시고 또 기존의 이 MRO 업체들 앞으로 뭐 글로벌 기업들과 이제 경쟁을 하시게 될 텐데 우리 그 카이만의 경쟁력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좀 집중을 해가지고 더 좀 나아가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으실지 간략하게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1차적으로 카이의 경쟁력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카이는 비행기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정비 능력이 우수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크게 우리 이 지구상의 항공업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항공산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민간 여객기 기준으로 본다면 미국의 보잉사, 유럽의 에어버스사로 대별이 되어 있습니다. 군수 장비는 미국의 로키드 마틴, 유럽의 영국, 이탈리아, 러시아산 이렇게 대별되어 있는데 우리 카이는 이 모두를 아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기는 유럽, 우리 전투기는 미국 이렇게 아우르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술을 빨리 정확하게 습득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물량 측면에서 보면 그냥 단순히 비행기의 주기 검사만 한다 그러면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조그만 인력을 투자해서 할 수 있는데 이게 단계를 넘어서 엔진을 정비한다든지 랜딩 기어를 정비한다든지 항공 전자 장비를 정비하는 영역으로 가게 되면 많은 전문 인력이 필요한데 이 전문 인력을 갖추고 있는 곳도 카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 이내에 우리 카이가 이 정비 산업을 정착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고 국토교통부에서도 판단을 했고 한국공항공사에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카이에게 투자도 하고 인가도 해주게 됩니다. 지금 외국계 회사에서도 한 3개 정도가 이번에 3월 달에 발족하는 이 법인의 투자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 회사에서도 참여를 하고 상당히 준비가 잘 되어 가고 있고 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단순한 기체의 안전점검 수준의 물량 확보가 아니라 레벨을 좀 더 높여가면서 할 수 있는 정비업으로 궁극적으로는 2000년대 중반까지는 엔진 정비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항공산업의 하나의 새로운 장을 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전 대표께서 좀 최근에 굉장히 좀 우리 신경 쓰고 있는 이 사업 중에 하나가 미국 공군기 고등훈련기 이제 수주 사업일 텐데요. 지금 현재 그 아까 말씀하신 그 로키드 마틴과 이제 컨소시엄을 형태로 지금 뭐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좀 차일피일 좀 미뤄지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아직 결정이 안 나고 있는데 아직도 그 뭐 납품가를 놓고 좀 로키드 마틴과 얘기 중인 걸로 알고 있고 지금 수주의 경쟁 보잉사하고도 하고 있는데 좀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미 고등 훈련기 교체 사업을 줄여서 우리가 APT 사업 또는 아파트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 말로 하면은 미 공군의 대위 소련급들의 최종 전투기 운용을 위한 훈련기를 교체하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데 이 사업은 1차적으로 351대를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그 이후에 또 계속되지만 이 사업의 주도권을 가지고 미 정부와 계약을 하려고 하는 업체가 현재 3개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 카이와 협력을 하고 있는 로키드 마틴 그리고 보잉사, 이탈리아의 레오나르도 3개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로키드 마틴과 보잉사의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의 전략을 보면 보잉사는 로키드 마틴이 미국의 군수 산업을 거의 독식하고 있으니 이러면 곤란하다. 그럼 이번에는 보잉을 좀 지원해 주세요 하는 업소 작전을 하고 있고 로키드 마틴은 미국 사회는 합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같은 성능이라면 싼 것, 즉 가격 경쟁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서 우리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의 협력 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을 충분히 낮추려고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진행 사항은 당초에 미 공군이 예정한 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 방위 산업의 어떤 절차는 1차적으로 업체로부터 1차적인 제안가를 받는데 이건 작년 3월에 받았습니다. 이미 로키드 마틴과 우리 카이가 제출을 했고 그거에 대한 평가를 1차, 2차 하는데 2차 평가까지가 지난 3월 5일까지 우리가 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종 제안가를 4월에
또는 5월에 제출 요구할 걸로 예정을 하고 있는데 이 스케줄은 공군이 발표했던 거와 같이 진행되고 있어서 정상적인 진행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최종 업체 선정은 5월에서 7월 사이에 업체 선정과 계약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으로 보고 계신 거죠. 누구나 사업을 하는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될 것이다.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말 이번에는 로키드 마틴과 우리 카이가 합리적인 가격을 만들려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주를 위해서 사장님이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계신다는 소식은 잘 듣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하셨지만 이 로키드 마틴이 이제 사실상 그 보잉에 비해서 그런 군수 쪽에는 또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고 또 지금 이제 표방하는 것도 어떤 합리적 가격을 내세우는 부분이 있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보잉의 그 일감 문제 여기에 이런 읍소에 또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국 카이가 로키드 마틴과 같이 이 사업을 수주했다고 했을 때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같이 또 이 사업 비즈니스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시는 시청자들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주를 했다는 가정하에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항공산업 주식회사가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는 고등훈련기는 90년대 중반에 로키드 마틴과 손을 잡고 기술 지원을 받아서 개발된 것입니다. 그리고 로키드 마틴은 90년대 중반에 이미 이 미 공군의 고동훈련기 교체 산업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측을 하고 우리의 이 고동훈련기를 개발했기 때문에 준비가 기간이 한 20년쯤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이론적으로는 로키드 마틴이 월등히 우세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여러 가지 상황 변화라든지 정치적인 변수 이것은 그러한 것들이 작용되지 않도록 기도하고 또 로키드 마틴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뭐냐? 카이가 얻는 이익보다는 한국이 얻는 이익이 뭐냐라고 말씀을 드린다면 네. 우리 카이가 만든 고동훈련기가 세계 시장을 절반 정도 석권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로키드 마틴이 만든 F-35가 지금 차세대 전투기로서 전 세계 시장을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극동에서도 한국, 일본 비롯해서 중동, 유럽까지 다 지금 F-35 스텔스기가 보급이 되고 있는데 이 F-35에 가장 적합하게 설계된 훈련기가 우리 T-50입니다. 네. 그러니까 로키드 마틴이 판 F-35를 사가는 나라들은 이 T-50 우리 고동훈련기를 사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항공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항공산업 우주산업 주식회사에서는 로키드 마틴이 꼭 이 사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정말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해서 원가 절감에서부터 서비스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국민 여러분들께 보고를 올립니다. 네. 네. 올해 어떤 뭐 매출이랄지요, 뭐 수주, 뭐 목표로 하는 게 지금 어느 정도로 좀 예상을 하고 계시는지와 또 중장기적으로 대표님이 2030년 세계 5대 우주 이 항공 우주 업체 도약을 포부로 이제 내걸으셨잖아요. 좀 어떤 좀 이렇게 중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계신지 이 자리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2017년도 경영에서는 1999년에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적자 경영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는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2018년에 저희 카이는 약 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계획을 하고 있고 최소한 세 자리 숫자 말미 아니면 네 자리 숫자 정도의 단기 순이익을
창출할 것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카이가 약 2조 5천억 정도의 매출을 고려하고 있는 것을 들여다보면 1조 원 정도는 장기 계약을 하고 있는 보잉사와 에어버스사의 민간 항공기 부분품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안정적인 매출과 이윤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1조 원 정도는 정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또한 안정적인 예산 확보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윤도 보장이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한 5천억 정도를 수출의 매출을 잡고 있는데 이 또한 장기적으로 계약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2018년도에는 투자자들과 국민 여러분들께 약속한 경영 성과를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청자와 투자자분들도 계시지만요, 우리 시청자들께 당부하고 싶은 얘기나 마무리로 하고 싶은 얘기가 있다면은 우리 보고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 정말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는 우리 국민의 자부심을 대변하는 회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나라가 비행기를 만들어서 세계 각국에 수출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만든 위성이 저 창공을 나르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해외여행을 하실 때에 타시는 비행기들의 어느 한 부품이나 부분품은 우리 한국항공우주산업 주식회사가 만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한국항공산업우주 주식회사는 현재 매출액 순위에서는 세계 30위권이고 만드는 항공 제품의 종류와 질의 종류에서 보면 5위에서 한 10위권 됩니다. 매출액도 2030년까지는 세계 5위 수준으로 올리도록 전 구성원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항공산업 주식회사가 현재 주력으로 하고 있는 방위산업 분야를 넘어서 앞으로 그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항공기 제작에 많은 투자를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 카이가 만든 헬기가 곧 민간에게 판매가 됩니다. 아시아 각국에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객기를 설계해서 제작해서 세계에 판매할 수 있는 그런 회사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한다면 우리의 꿈이 우리 후세대의 꿈이 아니라 우리 당세대의 꿈이 될 것이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카이의 모든 구성원은 한국을 대표하는 항공우주산업체를 이끌고 있고 또 맡고 있다는 그런 자부심, 사명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저희 카이를 늘 격려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날카로운 눈으로 감시하시고 지적하시고 밀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우리 항공우주산업의 현 주소와 과제 그리고 미래 청사진에 관해서 한국항공우주산업 김조원 대표와 얘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끝까지 함께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